잠시 후 한자리에 모인 학성씨 일당. 어째 표정들이 모두 시무룩한데요. 아, 이제 좀 만나는 거 했더니 어렵다. 어려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 아 진짜. 저 일단 그냥 기다려보자고. 듣자 하니 이들이 처음부터 노린 건 돈도 애란시도 아닌 송수민인 듯합니다. 대체 송수민이 누구길래 이런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다들 식사하세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학성 씨 얼굴이 몰라보게 수척해졌습니다. 도사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또 무슨 꿈 꾸셨어요? 이걸 어쩐데요? 빨리 그 송수민인가 하는 여자를 만나봐야 되는데. 자꾸 꿈에 송수민이 나타난 통에 학성 씨의 기력이 약해졌다는데요. 그때 애란 씨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도사님, 수민이요, 수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민 씨로부터 연락이 온 건데요. 그제야 학성 씨와 범우 씨 얼굴에 희색이 돕니다. 과연 수민 씨는 이들의 바람대로 학성 씨를 찾아올까요? 그 도사님 꿈 얘기는 전했어요? 네, 수민이가 내일 모레 온대요. 그러면은 그 여인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부터 특별 기도를 드리면서 이 준비를 해야겠구만.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빨리 기운 차리세요. 그래. 자,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래. 이제 정말 수민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틀 뒤 수민 씨를 위한 급한 준비로 분주한 범우 씨와 애란 씨. 그런데 그때 좋았습니다. 잘들 왔는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늘 큰 굿이 있다 그래가지고 도와드리려고요. 제가 불렀습니다. 일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 기다리던 날이니 다들 실수 없어야 하네. 네, 도사님.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잠시만요. 이분들 할 일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자, 너는 빗자루로 마당 좀 쓸고 있고, 너는 저쪽에 가서 물건 좀 치우고 잘 지켜보고 있어.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하네. 아유, 선배님. 저희끼리 있을 땐 말 좀 편하게 하세요. 내 이놈. 예예 도사님. 어째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꼭 성공을 해야 한다니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잠시 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두들 오매불망 수민 씨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수민아 여기. 드디어 수민 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로 와. 저기 여기 도사님이시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꿈에서 저를 보셨다고요? 그래. 왔는가? 내 이날 말을 오래도록 기다렸다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지. 따라오게. 그런데 학성 씨 정작 수민 씨를 만나더니 살짝 긴장한 눈치인데요. 그러더니 다른 일당들과 사인을 주고 받습니다. 언니, 근데 저분 진짜 영험한 도사 맞아? 그럼 우리 도사님 식기가 얼마나 넘치시는데. 이상한데? 천천히 수민 씨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학성 씨 일당. 그때 범우 씨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도망을 치는 수민 씨.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뒤를 학성 씨 일당이 쫓기 시작합니다.
산속에서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수민 씨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수고드렸어. 수고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송수민 드디어 잡았다. 뭐라고요? 백산도사 학성 씨가 형사라고요? 그럼 대체 경찰이 그간 무슨 연유로 가참 무당 행사를 했던 겁니까? 산속에서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수민 씨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수고드렸어. 수고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송수민 드디어 잡았다. 뭐라고요? 백산도사 학성 씨가 형사라고요? 그럼 대체 경찰이 그간 무슨 연유로 가참 무당 행사를 했던 겁니까? 여기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학성 이범우 형사. 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니 장례 치르고 선산에 모시러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랑 친했다고 울더라고요. 근데 안 보는 틈을 타서 그 여자가 부익은 가방을 훔쳐갔어요. 아 이거 참. 아까 근처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송수민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기 이 여자 맞죠? 아, 예, 이 여자 맞아요. 맞아. 예. 송수민 이 여자 이거 대체 몇 번째야? 송수민은 바로 경찰이 쫓던 범죄자였습니다. 전과 20범인 씨는 출소 후에도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출소 후 2년간 씨한테 내려진 지명수배만 10건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작은 범죄를 저지르던 씨는 가족들과도 철저하게 연락을 끊고 전국을 돌면서 사기 절도 행각을 벌이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는데요. 경찰은 이런 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송수민의 파렴치한 범죄가 계속됐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아 이거 참. 이거 피해 금액이 적다고 얕잡아볼 게 아니야. 송수민 이거 빨리 잡아야지. 힘없는 서민들만 노리고 있다고. 근데 미꾸라지 같은 게 어디 그렇게 숨어 다니는지 진짜. 그러게요. 또 귀신같이 사라졌네요. 행방이 묘연한 송수민 때문에 고심하던 그때 한 통의 첩보가 들어옵니다. 송수민이 잘하면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속 점집에서 무당들 밥을 해주면서 살고 있답니다. 뭐? 이거 봐라. 그래서 눈에 안 띄었던 거구나.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잡지? 송수민을 잡을 미호책으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높은 보수로 점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학성 씨와 범우 씨. 어허! 돌아가시게. 선녀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그 여자 꼭 잡아야 됩니다. 네, 판만 깔아주시면 잡는 건 저희가 다 할게요. 네? 아 싫다니까. 그런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네. 선녀님, 그러면은 저한테 신내림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당이 돼가지고 확 잡아버리면 되니까. 어허! 신내림은 아무나 받는 건 줄 아나? 송수민으로 하여금 제발로 찾아오게 하려는 거였지요. 하지만 번번이 무당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혹시 소문이라도 날까 고민하던 차에 결국 학성 씨가 가짜로 무당 행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송수민과 일한 적이 있다는 굿판 도우미 에란 씨를 영입해 송수민을 유인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여자였어요. 빨리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나한테 구슬 한번 받으라고 하게. 씨는 결국 경찰이 던진 미끼를 5개월 만에 덥석 물었고 경찰의 연기에 속아 체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씨는 다양한 수법으로 차량 3대, 오토바이 2대, 현금 4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찰은 씨를 사기, 절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뭐야?
김혜란 씨한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범인만 잡는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하지요. 그거가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다니던 송수민. 하지만 결국 경찰들의 기지 있는 묘책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말,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닐까요?